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8일 가족방에 공개된 프리미어리그와 NBA 조합픽 결과입니다. 6.5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가족방 입장 시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웨스트햄과 뉴캐슬의 맞대결인데요. 웨스트햄은 최근 리그 2연승을 기록하며 강등권 싸움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뉴캐슬은 최근 6경기에서 4개의 패배를 기록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다소 밀려난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력 분석부터 전술적 핵심 포인트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팀의 부상자 명단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핵심 선수들의 결장으로 인하여 전력 공백이 발생했죠. 웨스트햄은 주전 공격 자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쿠두스와 보웬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특히 파케타의 부재로 인해 중원의 창의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웨스트햄입니다. 반면 뉴캐슬은 수비진에서 무려 4명의 핵심 자원이 빠지면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고든의 결장으로 인해 왼쪽의 공격력 또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레스터를 2대0으로 꺾으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완비사카와 스칼스의 측면 오버래핑이 강점이며 미드필더 수체과 워드 프라우스가 중원에서 제공권과 세트피스를 책임지고 있죠. 이번 경기에서는 쿠두스와 보웬이 최전방에서 호흡을 맞출 예정이며 이들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이 뉴캐슬의 약해진 수비진을 공략하는 핵심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웨스트햄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로드 보웬은 올 시즌 웨스트햄 공격의 핵심 선수로 득점력과 돌파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뉴캐슬을 강한 수비진을 상대로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완비사카는 오른쪽 풀백으로 수비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상대의 측면 공격을 봉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뉴캐슬의 조 엘린톤과 맞대결에서 수비력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죠. 뉴캐슬은 최근 리그에서 6경기 중 4경기를 패배하며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수비 핵심 자원들이 줄줄이 빠지게 되면서 수비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여전히 이삭과 조엘린톤, 머피 등의 강력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삭은 올 시즌 평균 평점 7.47을 기록하며 뉴캐슬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입니다. 그가 웨스트햄의 수비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승부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의 핵심 선수로는 알렉산데르 이삭이 있는데요. 뉴캐슬에서 가장 높은 평균 평점을 기록 중이며 골 결정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입니다. 웨스트햄 수비진을 상대로 공간을 찾는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엘린톤이 있는데요. 조엘린톤은 고든의 결장으로 인하여 왼쪽 윙포워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지컬과 드리블 능력을 활용하여 웨스트햄 수비를 흔들어야 하는 조엘린톤이죠. 자, 양팀의 전술적 핵심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뉴캐슬은 핵심 수비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중볼 경합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체과 워드프라우스의 세트피스 능력을 활용한 코너킥, 프리킥 공격이 주요 득점 루트가 될 웨스트햄입니다. 또한 뉴캐슬의 측면 수비가 약해진 만큼 웨스트햄은 스피드를 활용하여 빠른 역습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는데요. 특히 완비사카가 오버래핑을 통하여 공격을 지원하며 뉴캐슬의 오른쪽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은 뉴캐슬의 미드필더 브루노 기말량이스가 자유롭게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또한 가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뉴캐슬은 웨스트햄 수비진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삭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것인데요. 조엘린톤과 머피가 측면에서 지원하며 이삭이 1대1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뉴캐슬은 수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말량이스가 경기 조율을 맡고 최대한 공격을 길게 가져가려 할 텐데요. 웨스트햄의 수비진이 밀집될 경우 뉴캐슬은 기말량이스와 조엘린톤을 활용한 중거리 슛 또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웨스트햄은 홈에서 현재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뉴캐슬은 수비진 공백이 커 어려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기말량이스를 중심으로 뉴캐슬도 반격을 시도할 텐데요. 뉴캐슬이 최근 런던 스타디움에서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지만 웨스트햄의 최근 기세와 뉴캐슬의 수비진 공백을 고려하였을 때 웨스트햄이 좀 더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웨스트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가족방 입장 시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라치오와 우디네세의 맞대결인데요. 라치오는 최근 유로파 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며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반면 우디네세는 최근 리그 5경기 무패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라치오가 홈에서 승리를 챙길지 아니면 우디네세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양팀의 부상자 명단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라치오 같은 경우 엘세이드 히사이와 발렌틴 카스테야노스가 결장이 확정이고요. 우디네세 같은 경우 이삭 투레와 라즈반 사바, 피사요 텔레바시루가 결장하게 됩니다. 라치오는 지난 경기에서 AC 밀란을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에 페드로의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으며 승점 3점을 확보했죠. 하지만 경기력적으로는 전반에 많은 찬스를 날리며 경기 종료 직전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유로파리그에서도 풀젠과의 경기에서 9명으로 마치는 어려운 경기를 치르며 체력적인 부담 또한 상당한데요. 특히 수비 라인의 체력 저하와 집중력이 이번 경기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라치오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티아 자카니는 라치오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로 드리블과 공간 창출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우디네세의 강한 수비를 뚫어낼 중요한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니콜로 로벨라는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으며 라치오에서 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입니다. 우디네세는 최근 리그에서 5경기 무패로 최고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경기에서 파르마를 상대로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이며 승리를 거뒀었죠.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최근 5경기에서 단 3실점만 허용했는데요.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뜻하죠. 또한 공격에서는 토벤과 루카가 확실한 득점력을 선보이며 최근 3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디네세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플로리앙 토벤 같은 경우 우디네세의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로 패스와 슈팅 능력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로렌조 루카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제공권에서의 능력이 뛰어나며 세트피스에서 엄청난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라치오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을 선호하는데요. 중원의 로벨라와 귀행두지가 짧은 패스를 통하여 빌드업을 주도하며 자카니와 이삭센이 측면에서 공간을 창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체력 저하로 인하여 경기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우디네세가 제공권에서 강한 팀이지만 라치오도 카브레라와 호세루를 활용한 공중볼 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세트피스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디네세는 최근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4-4-2 블록을 유지하면 라치오의 공격을 차단한 후 빠른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벤과 루카가 이 역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우디네세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 후 세컨볼 찬스를 노리는 공격 패턴을 활용할 것인데요. 특히 라치오 수비가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후반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측면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치오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반면 우디네세는 최근 수비적으로 안정적이고 역습이 효과적인 팀이기에 라치오를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우디네세의 프렌을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를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가족방 입장 시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에스파뇰과 지로나의 맞대결인데요. 양팀 모두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에스파뇰이 홈에서 지로나를 상대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지로나가 원정 징크스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스파뇰 같은 경우 파블로 라몬, 페르난도 파체코, 호세 그레기르가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된 상태이고요. 지로나는 오리올 로메우, 아벨 루이스가 현재 부상이긴 하지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에스파뇰은 최근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승리를 결정짓는 골 결정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많은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격에서는 마틴 브레이스웨이트와 호세루의 활약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에스파뇰입니다. 에스파뇰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루 같은 경우 에스파뇰 공격의 핵심 선수로 공중볼 경합 능력과 결정력이 뛰어난데요. 지로나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브레라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클리어링을 기록 중인 수비수로 제공권과 대인마크 능력이 뛰어난 선수죠. 지로나는 최근 7경기에서 5개의 패배를 기록하며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는데요. 특히 원정 경기에서 고전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며 최근 원정 5경기 중 4경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공격력도 문제인데요. 최근 원정 경기에서 2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며 득점력 또한 떨어진 상태입니다.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7경기에서 무려 14개의 실점을 허용했는데요. 지로나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빅토르 치간코프는 지로나의 측면 공격을 책임지는 핵심 선수로 드리블과 크로스 능력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최근 지로나의 공격 부진을 극복할 키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앙헬 에레라는 중원의 조율 역할을 맡으며 공격 전개와 패스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요.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파뇰은 기본적으로 4-5-1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둘 텐데요. 특히 두 줄 수비를 활용하여 공간을 최소화하고 상대의 공격 전개를 늦추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격 시에는 빠른 전환을 통하여 측면을 활용하여 역습을 시도할 텐데요. 특히 미드필더 크랄과 곤살레스가 수비 가담 후 빠르게 전방으로 패스를 전개하며
측면의 푸아도와 카레라스가 스피드를 살려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에스파뇰은 호세루와 카브레라를 중심으로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헤더 득점을 시도하는 패턴이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지로나의 중앙 수비진이 최근 공중볼 경합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에스파뇰은 크로스와 롱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에스파뇰은 수비 라인을 내리고 경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후반전에는 미드필더 라인을 더욱 촘촘하게 유지하며 상대 공격을 차단한 후 빠르게 볼을 걷어내는 전략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로나의 공격 템포를 방해하고 필요할 때 전방으로 빠르게 공을 전개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입니다. 반면 지로나는 기본적으로 3-4-2-1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볼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흔드는 전술을 구사하는데요. 특히 미드필더 에레라와 아르투르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활용하여 빌드업을 진행하며 좌우 윙백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넓게 벌리는 전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에스파뇰이 내려앉은 수비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로나는 세밀한 패스 플레이와 빠른 공순환을 통하여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로나는 치간코프와 마르티네즈를 활용한 측면 공격이 핵심 전술이 될 것인데요. 특히 좌우 윙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와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겁니다. 에스파뇰이 중앙 수비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지로나는 측면에서 돌파 후 크로스를 올려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헤더 또는 세컨볼 찬스를 노리는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로나는 에스파뇰의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할 텐데요. 특히 미오브스키와 마르티네즈가 상대 수비수를 압박하여 패스 미스를 유도하는 장면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압박을 통해 높은 지역에서 볼을 탈취하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역습 패턴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스파뇰이 내려앉은 수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로나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중거리 슛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요. 특히 에레라와 치간코프가 이 선에서 슈팅을 시도하며 골키퍼가 쳐낸 세컨볼을 공격수들이 노리는 방식이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에스파뇰은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지만 승부를 결정짓는 골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반면 지로나는 최근 원정 경기력과 득점력이 저조한 상황이라 에스파뇰을 상대로도 어려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에스파뇰의 승리 또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를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가족방 입장 시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3월 11일에 펼쳐지는 해외 축구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